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어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은 게 제어문, 반복문 정도만 하면 끝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세 개죠. 세 개 남은 거, 세 개 정도 남았거든요. 세 개 정도 남은 거 하고 나면 저와 함께 기초 자료 구조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 배운 거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뭔가를 해결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어문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은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 중에 몇 개는 안 할 겁니다. 몇 개는 아예 안 할 거라서 여러분 초급자분이 알아야 되는 제어문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편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비하면 난이도가 급격히 낮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MVP를 하고 있는 이제 한상곤이고요. 여러분이 들으시게 될 이 영상은 제어문입니다. 가시죠.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리뷰를 해보자면 사실 이런 거예요. 변수 선언, 할당, 그리고 연산, 그 다음에 문자의 결합 및 보관, 단넷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데이터 타입 5개 있었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단넷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데이터 타입은 단넷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포함하지 못하고요. 단넷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데이터 타입을 포함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위에 있지만 문자열도 단넷 클래스 라이브러리 안쪽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문자열 자체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위에 올려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기본적으로는 단넷 클래스 라이브러리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표 같은 거 하나 그리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럼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변수는 뭐예요? 변수는 단넷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구성되어져 있는 뭐예요? 그럼 단넷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도대체 그거 가지고 뭐 하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 값과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값을 저장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값을 불러오는 방법을 제공할 수도 있는데 앞뒤 차포 떼고요. 기본적으로 변수는 값과 기능 두 가지를 전부 다 쓰던가 값을 쓰던가 기능을 쓰던가 어떤 형태로든 값과 기능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걸 할당한다고 하는 것은 값을 할당할 수도 있고요. 기능을 할당할 수도 있고요. 값과 기능을 같이 할당할 수도 있어요. 됐죠? 그리고 연산을 한다. 변수를 갖고 연산을 한다는 것은 변수에 저장된 값을 가지고 다른 클래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 타입에서 제공하는 기능 혹은 단넷 클래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변수가 생각보다 알아야 될 게 많고 이 친구가 안 끼는 데가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두 번째, 특정 변수, 특정 기능, 특정 값은 상태를 저장할 수도 있고 저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변수는 여러분 당연히 이런 거예요. 매개 변수 없고 반환값 없는 게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그냥 호출하면 그대로 쓸 수 있죠. 그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 이 정도. 그래. 저번 시간에 이거 되게 복잡한 거 했었지.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수는 값과 기능을 담당한다 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데이터 타입은 단넷 클래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쓰고 있었어요. 우리가 쓰고 있던 데이터 타입은. 그죠? 네, 이 정도는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여러분 if else 이 두 가지만 쓸 줄 알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if와 else에 집중하십니다. 다른 걸 크게 고민하실 일이 아닙니다.
알겠죠? 화면을 바꿔보죠. 여러분 화면 보시다시피 음, 요거 조건을 평가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if else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조건을 평가하는 건 bool식입니다. bool 개요. bool.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bool식은 논리 연산자를 써요. and, or 뭐 이런 거 씁니다. 그래서 뭐 소개를 보시면 빌드 할 수 있다. 그래서 실행 흐름을 변경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제어문이란 뭐냐? 제어문이 도대체 뭐냐고 물으면 흐름을 제어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그 흐름이 뭐냐고 물으면 실행 흐름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보죠. if문입니다. if문은 별거 없어요. 난수 게임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합니다. 난수 게임이 뭐야? 여기 적혀 있어요. 육면 주사위에 3개를 굴리는 것을 시뮬레이션 한대요. 주사위 2개의 주사위가 동일한 값이 나오면 2점을 더하고 뭐 이런 각종 혜택들을 주는 거죠. 랜덤의 혜택. 그래서 여러분 실행을 해보죠. 여러분 요 코드 많이 보시던 코드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이런 거죠. 다이스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변수가 있죠. 이 변수는 기능을 제공해요. 난수. 여러분 1에서 7이에요. 그럼 1에서 7 나올 것 같죠? 맞죠? 여러분 근데 그럴 리 없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리 없다. 맞아요? 왜요? 주사위는 1에서 6이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마다 1은 포함, 7은 미포함이에요. 1 이상 7 미만 자연수 정수의 난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위가 3개고 여기 합산된 값이 나와요. 밑에 보시면 주사위 3개 각각의 값 그리고 합산된 값을 출력하네요. 그래서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2338 2259 4444 254 553 이렇게 어떤 난수 값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변수 값에 따라 메시지를 다르게 하는 것들을 출력하는 건데 여러분 요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괄호 열고 괄호 닫아요. 지금 괄호를 안 쓰는 언어도 있는데 C샵은 괄호를 씁니다. 그러면 얘가 먼저 계산되는 거죠. 총 합이 14보다 크니? 물어봐요. 커? 네가 이겼어. 이런 느낌이에요. 야 15보다 작니? 물어봐요. 토탈 값이 15보다 작아? 물어봐요. 작아? 그럼 네가 졌어. 됐죠? 실행하면 이기기 쉽지 않네요 여러분. 이겼죠. 요렇게 출력돼요. 즉 다시 말해 여러분 이까지 출력하는 건 이제 어떤 흐름인지 알겠죠? 이때 물어봐요. 만약에 얘보다 크면 얘가 출력하고 아니면요 얘를 깡그리 무시해요. 아니면 다시 밑에 있는 if 문을 실행해요. 이렇게 두 개를 실행을 하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합니다.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기고 지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기고 지는 거죠. 그러면 else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루즈 뜨죠?
언젠가 한번 이기지 않겠습니까? 아닌가? 나의 착각인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15 이겼다 나오죠. 여러분 if else예요. 즉 다시 말해 경우의 가지수를 두 개로 나뉜 거예요. A보다 커? 그럼 네가 이긴 거야. 아니면 너 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else if라고 해서 if문을 단계별로 걸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 개발을 잘하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저는 개발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의 가지수를 두 개로 나눌 겁니다. 두 개 이상으로 나누는 일은 없도록 할 거고, 만약에 두 개로 나누게 되잖아요. 두 개로 나누게 되면, 그러니까 두 개보다 많이 나뉘게 되면 if문을 한 번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두 개로 나누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옆에 보세요. 옆에 보시면 요거 실행해 볼게요. 복사 실행을 누르면 실행이 안 되네요. 이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실행을 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어떤 결과값들이 중간에 나오게 돼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if문 있고 if문 있고 if문 있어요. 여러분 이 구조가 좋냐 나쁘냐는 따지지 않을게요.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건 if문을 간소하게 적는 버릇입니다. 당연히 제어문 자체를 복잡하게 적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모든 개발자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의도적으로 if문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적도록 연습합니다. 초급일 때는 일을 복잡하게 벌이는 것보다 단순하게 여러 개를 만드는 게 낫습니다. 괜히 일을 더 복잡하게 벌리면 나중에 될 일도 안 되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논리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리식 같은 경우에는 부을 연산을 논리 연산식을 많이 써요. 이런 거요. 이거 좀 오하죠? 이거 오합니다. 1과 2가 같거나 2와 3이 같거나 1과 3이 같으면 보너스 2점을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닌 경우에는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못 받았죠? 같고, 안 같고, 안 같고, 안 같아요.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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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네요. 그죠? 트리플 보너스를 구현하는 것도 있대요. 이거는 두 개가 같을 때 얘는 1, 2가 같고 2, 3이 같아요. 그럼 당연히 1, 3은 같죠. 이거 AND 조건이에요. 세 개가 다 같은 거죠. 세 개가 다 같은 거예요. 세 개가 다 같기 때문에 두 개는 무조건 같고 얘도 같아요. 보너스를 주는 거죠. 그죠? 됐죠,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D를 넘기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딱 요거까지는 좋은 코드예요. 그러면 굿 코드. if else는 좋은 코드예요. 요런 중첩 코드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중첩 코드는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중첩은 배우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중첩을 쓴다는 얘기는 논리 시간에 논리식 넣고 논리식 넣는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아직 초급이니까 그건 여러분 개발 겁나 잘하시게 되면 중첩 쓰세요. if 안에 if 넣고 그 안에 넣고 이런 거죠. 둘둘둘 같니? 물어봐요. 여러분 두 개가 같아요. 얘 두 개 같거나 얘 두 개 같거나 얘 두 개 같아요. 그러면 이 두 개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는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물어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이거 더 안 좋아요. 이거 읽기 더 힘듭니다. 왜냐면 이게 선조건, 선행조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 초급자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중급자로 그냥 갈 수 있어요. 뚜벅뚜벅 걸어서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면 가요. 그런데 이런 코드는 지금 배우실 필요는 없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건 안 해도 좋다. 이런 거 특히 여러분 더 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나열하세요. 여러분 나열하면 될 일을 이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됐죠?
단원 과제. 지금 요 과제들 여러분 푸셔서 10일이 지난 후 만료되는 요런 거는 요렇게 랜덤으로 0, 1, 5, 10, 0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안 푸셔도 된다. 여러분 if 하시고 이거 다시 if 하시고 if 하시고 if 하시고 if 하셔도 여러분 크게 상관없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됐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if문 사용까지. 하지만 if문은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니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충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즉 다른 코드에 중촉 블록 하지 않아요. 논리 연산식을 해서 부울식 결합하는 건 오어와 엔드 조건 요것만 아시면 돼요. 조건 평가하는 건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죠? 15보다 작다 크다 뭐 같지 않다 같다 이런 건 전부 다 부울식인 거예요. 써머리 해보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 5가지 데이터 타입은 없어요. 이제 요거 여기로 들어와요. 문자열도 여기 들어올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나 적어 드릴 거고, 두 번째 .NET 클래스 라이브러리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때 아셔야 되는 건 상태와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에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어문과 뭐예요? 반복문이에요. 반복문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반복문이에요. 이 세 개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파이썬 검색해서 도큐멘테이션에 가셔서 튜토리얼을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럼 여기 튜토리얼이 나오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파이썬 인터프리터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거 깔면 되죠. 두 번째, 여러분 여기 넘버, 스트링, 리스트 나오죠. 이거 데이터 타입 맞죠? 이거 데이터 타입. 여기 보면 컨트롤 플로우 나오죠. 이거 if 문이겠죠. if 요까지가 for 문이니까 요까지 필요해요, 여러분. 요까지가 키예요. 뒤에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데이터 스트럭처 나오는데 우리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별도로 따로 배워야 되거든요. C샵은 생각보다 데이터 스트럭처 쓰는 게 쉽지 않아서. 그리고 여기 모듈 나오죠. 이게 클래스 라이브러리예요. 인풋 아웃풋은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되고요. 에러랑 인셉션도 우리도 이거 합니다. 여러분 요까지만 하면 파이썬 기본적인 문법은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연습은 자료 구정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다른 언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언어 다 똑같아요. 이런 형태로 학습을 기본 언어를 배우다 보면 거의 비슷한 형태로 배우게 돼요. 기본적으로 앞쪽에서는 변수선언 할당 배우게 되고요. 어떤 형태로든 제어문, 반복문을 그 다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요거 있죠. 무슨 메서드 클래스가 됐든 함수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걸 배우게 돼요. 요 세 가지가 키인데 우리는 이제 반복문만 하면 바로 다른 걸 배울 수 있어요. 2월 말까지는 반복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 쉽죠?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려요. 여러분 if, else 이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어려운 if문 쓰지 마세요. 어렵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리 없다. 이거 if 이렇게 하면 풀리는 문제다 라고 믿고 저랑 간단한 것부터 먼저 연습하고요. 인터미디어 가서 중첩된 if문을 보셔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왜 영상 짧죠? 왜냐면 제가 필요 없는 건 하지 않기를 권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오늘 하루도 이거 보시느라 되게 수고했고, 여러분 내용 자체가 별건 없지만 내용의 중요성은 높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그 MSDN 꼭 읽으시면서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진도를 맞춰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반복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